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LG화학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전후로 해서 조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LG화학 종목을 다루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을 다루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LG화학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고 나서 약 3주 정도 지났는데 저의 생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급을 한번 지난 4월 1일부터 어제 날짜인 10월 8일까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보여드리고 나서 일정 부분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이었어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1조 3천억치를 개인들이 순매수했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고 나서 9월 17일부터 어제까지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을 보시면 약 9천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이 기간 내에서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고 또 9월 16일까지 이 기간 내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적 분할 이슈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기간 내에서는 개인들의 순매도 자금이 9천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도했던 금액을 외국인이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의 약 73%가 순매도 물량으로 나왔고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물적 분할 이슈가 있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의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일자가 9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때 선을 그어보고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을 살펴보시면 전기 후기로 나눠볼게요. 이때를 전기라고 하고 이때를 후기라고 했을 때 전기와 후기를 비교해보면 물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물량 그리고 후기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물량 살펴보시면 특별히 후기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매수했다 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V자가 나오고 있죠. 즉 방금 전 보여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하고 이 차트를 한마디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동안 고점에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최근에 다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리고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2차전지의 흐름이 비교적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과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조금은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전에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장이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크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전기차의 전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LG화학은 현재 세계 점유율이 1위이고 중국의 CATL 기업이 쫓아오고 있지만 압도적인 배터리 특허 건수로 인해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 건수만 보더라도 2만 건이 넘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10분의 1인 2천 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날 LG화학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IR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지사업 부문, 가칭으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죠.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면 여기 아래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상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보고 있고 해외에 상장한다면 일정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의견이 제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LG화학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어떤 출처보다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더라면 선을 그었겠죠. 그런데 옵션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 상장한다면 일정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이 왜 국내 증시보다 호재일 수 있냐면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인 LG화학의 가치도 국내에 상장했을 때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또 해외에 상장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LG화학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의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수많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전지사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도 더욱 신뢰를 가져볼 수 있고 앞으로 LG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 말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처럼 잠정 실적 발표를 2주 정도 앞당겨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잠정 실적 발표를 진행할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LG화학의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8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4% 그리고 영업이익은 86.4%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적 발표를 당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배터리 전후로 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 비중을 살펴본다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2%의 시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최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3사의 실적이라든지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에서도 2차전지하고 IT, 반도체 산업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분홍색이 2020년이고 초록색이 2021년이에요. 올해를 토대로 내년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 자료인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2차전지죠. 그리고 정보서비스 이 두 산업이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2차전지는 다들 아실 거고 정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두 기업에 해당될 수 있고 반면에 정유 쪽하고 건설 이 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이 다 100% 맞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 내용 일시 정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LG화학과 삼성 SDI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도 참조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LG화학의 주가가 약 1.5% 하락이 나왔거든요. 주된 원인으로는 현대차 코나 자동차에 잇따른 화재로 인한 리콜 소식이 발표가 되었고, 또 국토부에서는 코나 전기차의 제작 결함이 배터리 셀의 제조 불량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배터리 셀이 문제가 되어서 화재가 난 것인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나에 잇따른 화재 그리고 리콜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5% 하락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개장했을 때 LG화학과 현대차의 주가 흐름의 일부 반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 다른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 조사와 결함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번 책임이 LG화학 측에서 발생된 것이 맞다면 사고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2016년이죠. 갤럭시 노트 7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실 금액과 기회비용까지 다 합산했을 때 7조 플러스 알파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죠. 어쩌면 이런 부분이 빠르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단발적인 악재로 끝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G화학도 만약에 정말 이번 책임이 LG화학 측에서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성을 위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